한동훈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다방면의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렇다 할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이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라고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재차 결재를 거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살펴보시죠.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정진웅 차장이 독직 폭행으로 기소되면서까지 다방면으로 증거 확보에 수사를 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무혐의로 결론 내야 한다. 수차례 결재 요청을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수차례 결재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젠 수사팀이 재차 언론에 알려지기는 한 3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무혐의 결재하자라고 요청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뤄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아이폰 비밀번호가 풀릴 수 있는 현대 과학기술, 수사과학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이 사건을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의미로도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뜻일지부터 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도대체 이성윤 지검장이 말했다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한동훈 사건을 붙잡게 있겠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이게 뭡니까?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정확하게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보다는 비밀번호, 암호를 푸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한 상태인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사실 그 내용을 포렌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도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그런 법안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릴지 그 모든 조합을 다 알려보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그렇다면 몇 년간 지금 이 무혐의를 처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정진웅, 지금 이제 광주지검 차장검사지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이 문제 때문에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고 또 이 사안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안에도 포함됐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안 자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순간에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굉장히 남발됐다, 남용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진웅 부장 차장 검사도 독재 폭행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가 무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건들과 엮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계속 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보도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건 많이 변호해 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한동훈 수사팀에게 있어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그 아이폰만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이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해서 이 아이폰 비밀번호가 풀려야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성윤 지검장의 그 이야기는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법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진 검사한테 고발을 했는데 김 검사가 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질질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일을 종결하지 않고 질질 끌어요.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줘야 내가 마음 편하게 뭘 하든지 할 텐데 잊을만 하면 불러다가 뭐 물어보고 잊을만 하면 또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럼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고소나 고발 같은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 검사는 3개월 내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민사재판도 막 사람이 신경 쓰이는데 검찰에서 경찰에서 오라가라 하는 거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 이야기가 한동훈이는 뭐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두고 보자. 이성윤 검사장 이야기는 두 가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 시간이 첫 번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아이폰도 뚫을 수 있을 때 또는 한동훈 그 검사장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결론을 안 내리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이성윤 검사장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결재를 못하겠고 후임자가 결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 뉴스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윤석열 총장 측이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교체를 요청했다라는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 설과 맞물려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앞서서 수사팀의 결재 요청에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왔어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무혐의 결정 계획을 수차례 보고했는데 알았다라고 말하고 결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하도 결재를 안 해서 아예 전자결재를 요청하니까 그러면서 수사팀이 이렇게 전자결재 요청 이유까지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결재 올린다. 소위 언론은 이를 두고 항명이다 라고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은 휴가를 내고 결재를 안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운운을 했다라는 건데 김연아 의원님 야당 지도부시잖아요. 일각에서는 혹시 이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의혹을 이 지검장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근 유시민 노무현 예산 이사장도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었고 추미애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었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여권도 윤 총장과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장의 비호 사실을 언급한 바 있잖아요. 혹시 이성윤 중검장 머릿속에 신라젠 취재 의혹이 아니라 아이폰을 통해서 뭐 보고 싶은 딴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던데 김연아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이폰을 통해서 딴 걸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무혐의인 거를 잠정적으로 본인도 아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말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그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또 불기소 처분할 때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선택적 정의라는 게 보이는데요. 어느 누구한테는 휴대폰을 다 들여다보고 해서야지만 무혐의를 인정해주고 어떤 누구에게는 1심에서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참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의가 무너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불치병이 걸린 사람을 두고 냉동인간을 시켰다가 의학이 발달이 되면 이 사람을 다시 녹여서 수술을 하자 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무슨 특정 핸드폰에 광고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특정 핸드폰이 얼마나 지금 암호로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이해해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딱 한 가지죠. 뭔가 복잡한 셈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CCTV 동선까지 파악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 정진웅 차장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면서 그런 물리적
해프닝까지 벌이면서 유심칩 뺏었다가 다시 돌려줬지만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발견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포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부간의 카톡 내용, SNS 주고받은 내용 등을 다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아이폰일까? 왜 디지털 포렌식일까? 글쎄요, 뭐 방금 이제 정익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보다는 자기가 먼저 이 자리를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있는 한 그 부분은 내가 결제 못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부하 직원들한테 밝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기는 벌써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이게 무슨 팩트나 내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연관된 측근이었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과 자기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 총장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면죄부를 주기 싫다. 그런 어떤 의지적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인사가 나면 내가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갈 텐데 그러면 그 문제는 스스로 내가 굳이 내 손으로 내가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을 스스로 내가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의 견해를 들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에게 있어서 중앙지검장에게 있어서 나의 자존심과 정의 둘 중에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요? 정의겠죠. 정의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자기가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는 왜 그게 내 자유로운 것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측이시고. 예, 추측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가 무슨 대법원장이든 중앙지검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간에 밑에 있어서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혐의 없음 처분이 오면 결재를 해줘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혼재되어 있다. 정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각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추측성 발언들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렸습니다.